5회차의 예고편 시작은 메리의 놀란 목소리로 열립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말에 메리는 눈을 크게 뜨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단순한 당혹을 넘어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백상무님이랑 일을 같이 한다고요. 이 한 문장은 이번 회차의 방향을 예고하는 서막이자 서사적 긴장의 첫 단추를 끼우는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는 업무 통보이지만 이 대사는 메리의 감정선 위에 깔려있는 불안과 회피의 심리를 정교하게 드러냅니다. 백상무는 이전 회차에서부터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던 인물로 그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메리에게는 곧 위험한 노출을 의미합니다. 메리는 우주에게 자신도 모르게 이끌리면서도 일터에서는 그 감정을 철저히 숨겨야만 하는 인물입니다. 그녀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상의 피로가 아니라 감정이 들킬지도 모른다는 내면의 두려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감정을 숨겨야 하는 상황이 곧 관계를 깊게 만드는 아이러니를 품은 복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규칙은 단순히 업무상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그가 메리와의 연결을 잃고 싶지 않아 만들어낸 감정의 구실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성적으로는 의심을 피하기 위한 연락이라 설명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당신과 매일 대화하고 싶어요라는 고백과 다름없는 내용입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미소 짓습니다. 그 웃음은 자신도 모르게 설레어버린 마음의 증거이자 이후 드라마 전반에 걸쳐 이어질 업무를 핑계로 한 교류의 복선이 됩니다. 즉, 감정을 감추려 할수록 둘은 더 자주 마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감정의 밀도가 깊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 간의 미묘한 긴장은 바로 그 역설에서 비롯됩니다. 이후 우주는 냉정한 듯 말합니다. 하루에 총 3번, 무조건 전화해요. 언뜻 보면 명령조의 말투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절제된 감정의 흔들림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퉁명스럽지만 말끝에는 짧은 망설임이 있습니다. 이 대사는 그가 얼마나 감정에 서툰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주는 백상무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하루 3번의 전화를 요구합니다. 메리와 우주,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이제 숨길 수 없는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화 3통, 그 반복은 이후 그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일상의 리듬이자 사랑의 도입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면은 전 남편 우주의 전화로 전환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어딘가 흔들립니다. 내 선택은 메리너였어. 그는 마치 후회와 미련 사이에 매달린 사람처럼 자신의 말에 확신이 없습니다. 이 대사는 단 한 문장으로 과거의 서사와 현재의 감정선을 동시에 건드립니다. 그가 말하는 선택이라는 단어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소유의 언어입니다. 그는 메리를 사랑했던 기억보다 내가 그녀를 선택했었다는 자의식에 더 매달립니다. 이 말에는 후회가 아닌 자신이 잃은 주도권에 대한 집착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주가 아닌 전 남편의 입을 통해 나옵니다. 즉, 과거의 인물이 여전히 현재를 흔들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전 남편의 등장은 본편 서사에서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의 사랑을 시험하는 변수로 작용할 복선입니다. 그는 메리의 마음속 상처의 잔향을 건드리며 그녀를 다시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메리는 그의 말을 듣고 표정을 굳힙니다. 그녀에게 과거의 상처를 되살리는 동시에 지금 곁에 있는 우주와의 관계를 더 명확히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선택은 너였어라는 말이 공허하게 메아리칠수록 그녀는 이제는 내가 나를 선택해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인식의 서막이자 이후 감정적 독립으로 이어질 복선으로 보입니다. 우주는 이 장면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분리해내며 시청자는 이제 메리가 과거의 사랑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진경의 이야기의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긴장과 슬픔의 분위기 사이에서 등장하는 진경의 대사는 잠시 숨을 돌리게 하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눌러왔던 감정이 스며 있습니다. 오빠를 구제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지. 진경의 목소리는 농담처럼 들리지만 말의 끝에는 진심이 묻어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우주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감히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스스로의 감정을 애써 가볍게 던지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바라봤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주의 둔감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또 다른 관계의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진경의 존재는 삼각구도의 복선이라기보다 우주가 감정을 주고받는 존재로 변화하기 위한 감정의 자극제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농담 섞인 대사는 메리의 감정선과 대조를 이루며 이후 우주가 감정 표현이라는 행위를 배워가는 과정에 미묘한 영향을 미칩니다. 진경은 오빠를 향한 마음을 숨기려 하지만 결국 나랑 사귀자고 말할 거야 고 다짐할 기세입니다.
그 결심은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이제 나도 내 감정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진경의 대사는 앞으로 전개될 드라마 속에서 감정을 숨기는 사람들과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대비를 강화하며 우주가 점차 감정을 자각하고 인정하게 되는 내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기가 달라집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든 우준의 가족들, 카메라는 차갑게 옮겨가고 고모 미연의 목소리가 공간을 울립니다. 집안에서 안 쫓겨난 게 어디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분노는 사실 슬픔의 또 다른 형태일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주의 가족사가 처음으로 깊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주는 부모를 잃고 남은 가족에게조차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한 인물입니다. 미연의 대사는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너는 아직도 가족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우주에게 할머니마저 없었다면 이렇게나 잘 클 수 있었을까요? 우주의 외로움은 한층 더 명확해집니다. 그가 왜 타인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는지, 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냉정한 태도로 자신을 보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이 가족 서사는 앞으로 그가 메리에게 진심을 드러내는 데 있어 감정적 구원의 서사로 작용할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우주는 고모의 말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노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의 침묵은 복종이 아니라 이 슬픔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체념의 표현입니다. 그는 가족의 상처를 꾹 눌러 담으며 대신 그 감정을 다른 방향으로 흘려보냅니다. 그 흐름은 곧 메리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우주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마침내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 생일날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저 때문에 이 대사는 그의 내면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생일이라는 축복의 날이 그에게는 죄책감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는 매년 자신의 생일마다 살아있음의 기쁨이 아니라 부모의 부재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왜 타인에게 쉽게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행복하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의 기복을 억누르고 사람들과의 거리 두기를 택합니다. 그런 그가 이 이야기를 메리에게 털어놓았다는 것은 그녀를 이미 자신의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느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메리에게 고백하듯 상처를 내보이고 그녀는 그 상처를 평가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줍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업무 관계에서 서로의 고통을 나누는 관계로 옮겨가는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서사적으로 이 장면은 감정적 신뢰의 시작을 의미하며 앞으로 우주가 다시 감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긴장이 다시 고조됩니다. 전 남편이 메리의 신혼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그의 눈빛은 초조하고 목소리는 불안에 젖어 있습니다. 이 집주인 아까 그놈 맞지? 그는 외적 갈등의 폭발을 메리에게 분출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분노로 감정을 대체합니다. 그의 말투는 질투와 후회의 혼합체이며 그가 아직도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는 듯한 오만함이 배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것은 우주가 과거의 남편과 대비되는 정서적 안정감의 인물로 비춰진다는 점입니다. 전 남편의 분노는 미성숙한 감정 표현에 극단적이지만 우주의 침착함은 감정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대비입니다. 또한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의 사랑을 시험하는 갈등이라는 드라마의 전형적 구조를 정교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의 등장으로 메리와 우주는 한층 더 단단한 관계로 묵이게 되며 그 갈등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감정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메리는 우주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김우주랑 손잡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는 반항이지만 그 속에는 억눌린 감정의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메리는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방향은 단순히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입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우주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었음을 느끼고 그 사실이 두렵고 당황스러워서 화를 냅니다. 즉, 감정의 부정이 곧 감정의 자각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메리의 캐릭터도 감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이후 우주의 고백 아닌 고백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그녀가 더 이상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라 감정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드라마의 정점입니다. 우주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메리 씨 좋아하나 보죠. 다른 남자랑 있는 게 싫다고요. 우주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명시적으로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완곡하지만 말의 내용은 더 이상 회피가 아닙니다. 그는 부정 대신 인정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다음 말인 내가 좋아해서 싫어요라는 말은 감정의 역설을 함축한 문장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괴롭고
좋아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모순된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 한 문장은 이 드라마의 핵심 테마를 응축한 언어입니다. 메리는 이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과 설렘이 동시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 표정 속에는 드디어 마주한 진심의 떨림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오해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적 결론이자 다음 회차로의 문을 여는 선언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습니다. 우주매림이 오해 예고편은 의심으로 시작해 상처를 지나 고백으로 이어지는 감정의 여정을 그립니다. 모든 대사는 감정의 진폭을 세밀하게 확장시키는 장치로 사용되며 각 문장은 인물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처럼 기능합니다. 전화 세 통의 규칙은 거짓된 구실로 시작된 진심을 예고하고 내 선택은 메리 너였어는 과거의 미련을 정리하는 장면이며 제 생일날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는 상처의 근원을 그리고 내가 좋아해서 싫어요 는 감정의 자각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 예고편은 사랑이란 감정을 숨기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메리는 아직 완전히 사랑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서로를 통해 자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주매림이 오해 예고편은 로맨스의 예고이자 치유의 시작을 알리는 에피소드입니다. 감정을 부정하던 인물들이 감정을 인식하고 그 인식이 곧 사랑의 형태로 피어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이 예고편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모든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